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은 어떠셨나요? 꽉 막힌 도로, 지옥철 안에서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저도 5년 전엔 똑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믿었던 그 성실함이 때로는 우리를 가장 가난하게 만드는 촉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산운용가이자 한 아이의 아빠, 정진우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국영수는 배웠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돈 버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냥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으면 끝인 줄 알았죠. 하지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마약 같은 월급, 그게 바로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채운 목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할 책,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는 대기업을 다니다 퇴직 후 50억 자산가가 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쓴 피 끓는 정제 편지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인이 되어라. 이 책을 읽으며 저는 5살 난 제 딸아이가 떠올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룰을 모르면 필패하는 게임판이죠. 근로소득은 소중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돈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쓰레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짜장면 가격을 생각해보세요. 10년 전과 지금 가격이 똑같나요?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 은행에 가만히 있는 동안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책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직장인은 자본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부속품일 뿐이라고요. 회사는 딱 우리가 죽지 않을 만큼 내일 다시 출근할 수 있을 만큼만 월급을 줍니다. 이걸 유지비라고 하죠. 반면 자본가는 남의 시간을 사서 돈을 엽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시간을 사서 부를 쌓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시간을 팔아 남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나요? 주말에 백화점에 가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와, 예쁘다, 사고 싶다. 이건 소비자의 시각입니다. 부자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물건은 원가가 얼마일까? 임대료는 얼마나 나올까? 저 점원은 하루에 몇 개를 팔아야 월급을 가져갈까? 세상을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눈. 그 관점의 전환이 부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이 투자를 두려워합니다. 원금을 잃을까 봐요. 하지만 진짜 공포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매일 밤 여러분의 통장에서 돈을 훔쳐가고 있거든요. 현금을 쥐고 있는 건 안전한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하게 가난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물 자산, 즉 부동산이나 우량 주식으로 돈을 피신시켜야 합니다. 그럼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일단 종잣돈을 모아라. 눈사람을 만들 때 처음에 작은 눈덩이를 뭉치는 게 제일 힘들죠? 하지만 어느 정도 커지면 굴리기만 해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1억을 모으는 게 10억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 1억이 여러분을 위한 자본주의 병사가 되어줄 겁니다. 종잣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뻔한 소리 같지만 지독하게 아껴야 합니다.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남들 다 타는 좋은 차, 맛집 투어, 이거 다 누리면서 부자 되고 싶다는 건 도둑놈 신보입니다. 저자는 아들에게 5,000원짜리 커피 한 잔도 낭비하지 말라고 호통칩니다. 지금의 만족을 유예해야 미래의 자유를 살 수 있습니다. 빚은 무조건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빚에는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습니다. 명품 가방 사려고 낸 카드 할부는 여러분을 갉아먹는 나쁜 빚입니다. 하지만 자산 가치가 오를 부동산을 사기 위해 일으킨 대출은 레버리지, 즉 지렛대입니다. 부자들은 남의 돈을 이용해 내 자산을 불리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빚을 두려워만 말고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경기가 안 좋다, 금리가 오른다, 뉴스가 공포를 조장할 때 대중은 도망갑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그때 웃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진 우량 자산을 헐값에 주울 기회니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대중과 반대로 가라. 환호할 때 팔고 비명 지를 때 사라. 말이 쉽지 정말 엄청난 용기와 공부가 필요한 일입니다. 매일 아침 경제신문을 읽으시나요? 단순히 활자만 읽는 건 의미 없습니다.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정부가 금리를 올린다면 내 대출 이자는 어떻게 될까?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 주가는 어떻게 될까? 나와 상관없는 뉴스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뉴스를 내 돈과 연결짓는 훈련. 그게 바로 돈 공부입니다. 직업은 자아 실현의 수단일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를 만드는 곳입니다. 회사 일에 최선을 다하되 회사에 내 영혼까지 바치진 마세요. 회사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낮에는 성실한 직장인, 밤에는 냉철한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이중 생활을 즐기셔야 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반드시 잃을 때가 옵니다. 저도 첫 투자에서 쓴맛을 봤었죠. 그때 포기하면 그냥 실패자가 되지만 복귀하고 배우면 경험치가 됩니다. 저자는 아들에게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무릎이 깨져봐야 걷는 법을 배우고 돈을 잃어봐야 지키는 법을 배웁니다. 수업료라고 생각하세요. 돈은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그 돈을 담는 그릇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로또 당첨자들이 왜 몇 년 뒤에 다시 빈털터리가 될까요? 돈을 다룰 그릇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수백억을 가진 부자가 되어도 검소함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공부하는 태도. 그 인격의 그릇을 키우지 않으면 돈은 순식간에 새어나갑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치열하게 돈을 벌까요? 단순히 사치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픈 부모님 병원비 걱정 안 하고 내 아이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시켜줄 수 있는 능력. 돈이 없으면 사랑도 지키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돈 공부는 가족에 대한 가장 큰 책임감입니다.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유튜브를 봐도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서점에 가서 경제책 한 권을 사거나 가계부를 쓰거나 임장 계획을 세우세요. 생각만 하는 사람은 영원히 제자리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쫄지 마라, 시작해라, 그리고 버텨라.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닙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어 진정한 인생의 자유를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첫째,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인정하세요. 둘째,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 지독하게 절약하세요. 셋째, 공부하고 투자를 실행하여 자산을 증식시키세요. 이 3단계, 간단해 보이지만 꾸준함이 답입니다. 저도 매일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책을 꺼내보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께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갑시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의 작은 불씨가 되었길 바랍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지금 바로 가계부 앱이라도 켜서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